반갑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간함량 연륜강정 사회를 맡은 최경입니다. 주간함량 창간 18주년 기념의 함량 설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함량중압 해전교차를 추진해서 군의회 조건부 승인,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문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뒤쪽 4차선 공사와 L아파트 준공 1년, 인도 없는 아파트에 대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을 펼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기 전 함량군청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철 함량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중압 해전교차로 추진과 관련 군의회 조건부 승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대로 하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다수의 반대를 함량군과 의회에서 받아들여 해전교차로가 아닌 우회차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언제까지 추진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더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럼 되겠죠? 네, 좋습니다. 함량군은 사실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단적인 면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남중학교 앞 해전교차로 사업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이슈거리가 된 건 사실인데 중간 지점쯤에 작년 19년 9월 18일이죠. 교육지원청에서 그 전에 학부모나 그쪽의 교통의 흐름에 동선이 그려진 분들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세심하게 했던 걸 의회와 함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역시 도시건축과 그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적인 면으로 81.2%가 반대한다는 그런 결과로 높이 나왔네요. 예, 대상자도 무려 2,281명이 대상자도 많았었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해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한다 그런 공식적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집행부에 전달한 걸로 확인되고 있지요. 그런 발표가 전달이 된 과정에서도 군에서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함량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죠. 그 기준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함량읍 시가지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보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함량 주소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는 내용이지만 함량읍 교산리 그러니까 국도 24호선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남원과 인월 방면에서 함량 터미널 앞을 통과해서 지국 가는 한옥프라자 앞까지 해서 지국 안위로 이어지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구간에 함량 터미널부터 한옥프라자까지 그 편도 2차, 4차선 도로가 공사가 확정되어서 추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군은 이 공사와 연계해서 위성초등학교 뒷길, 그러니까 함량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 앞에 그 사이 길이죠. 그 뒷길을 확장해서 남중학교 사거리까지 접점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죠. 아, 네. 저 의원님 국민들 위한 세심한 자료 처음부터 그랬지만 오늘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는 이게 내용이에요. 뭐 자료대로 하면 뭐 특별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모든 내용이 뭐 국민을 위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역시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말이 전달되면서 조금 변질될 수는 있지만 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 과정에 있어서부터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려보면 주민과 그 공동체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이제 지평구에서는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실제 그쪽 지역을 로타리 구간, 중학교 사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했는지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반영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진행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은 군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서 출범하시면서 공약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죠. 시가지 환경 개선 사업을 엑스포 추진 등을 이유로 확대해서 남중 교차로가 사실 2019년 2월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도 24호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미널 이름부터 터미널 사거리부터 로타리죠. 터미널 로타리. 지금은 로타리부터 축협 한옥플라자까지 공사가 가시화될 때쯤이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 7월 23일 함량읍 사무소 2층에서 도시 안전과 주관으로 열린 주민 설명회가 있기까지 교육공동체에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숨긴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뭐 급급하게 이제 시작했다, 급하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기관을 찾아서 설명을 가진 것처럼 이제 지평구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러 기관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 공동체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평구와 교육기관 간에는 서로 의견이 틀리죠. 했다, 저 충분히 했다. 뭐 교육공동체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통보만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경청을 하다 보니 뭐 저도 중립의 입장에서 경청을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19년 9월 17일 자로 함량의 반대의 목소리가 자꾸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데모라 그럴까요? 집회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반대 여론이 더 커지게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같이 합류해가지고 뭐 반대 기자회견까지 갖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군의회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19년도 12월 9일 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좀 축소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 30억 원을 우선 통과시켜 줌으로써 조건부를 따랐습니다. 무조건 뭐 로타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변에 그 여론이나 어떤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라 하고 의회도 진행을 하고 의회 보고하기보다는 진행 시점부터 의회와 기관과 기관대로 지평구와 의회에
우리가 소통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조건부가 달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회도로 쪽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니 국민들이 교육 공급체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들이 꼬리를 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행정 전문가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백수입니다. 백수지만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중 해전교 철도 사업은 의회에서 조금 전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 원의 예산을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 토지 매입 보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이 국민을 속이고 의회가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개인의 생각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3월경에 함양군에서 토지 소유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토지계획 결정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당초 군에서 추진코자 했던 해전교차로 사업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진 부지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추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교육 공동체가 반발하고 있으니 우회 차선을 먼저 시행하고 차후 해전교차로를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 지난 3월 26일 군의회 정기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함양중 제일고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학교 앞 도로 확장, 해전 교차로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군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수정 없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펼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추가적인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함양군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의 당위성이 약해 보입니다. 각각의 우회 차선만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교통회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도에서 이성초 뒤와 함양중학교 앞을 지나 들어오는 도로가 학교 측의 반대로 도로 확장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해전교차로를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군의회도 3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짜고 치는 보도판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 군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언론사에도 그렇지만 저도 직을 가지고 있으니 저에게 개별적인 민원이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진 흡사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민원이 감정이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도 해석을 해드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해석을 해드리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괜히 집행부 쪽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집행부 편을 든다. 또 뭐 본인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도 사는데요. 사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저 역시 로타리 쪽에는 크게 찬성적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행정 전문가 말씀하신 짜고 치는 고소도파 충분하게 의심을 갈 수 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행정에서는 교묘하게 추진하고 이런 행정은 8, 90년대 성향 행정인 것 같은데 아니 조건부 승인이면 그 조건을 딱 맞춰서 행정에서 해내겠지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존경하고 딱 그 조건부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요. 하여튼 의회 잘 하십시오. 아이고 참. 자, 21세기 달려가는 시점에서 우리
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게 남중합 해전도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뒤쪽 4차선 공사와 웰가 아파트 준공 1년, 인도 없는 아파트 준공은 하나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가 아파트가 지난 2019년 5월 3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가 없습니다. 이 행정의 착오일까요? 아니면 준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웰가 아파트 주변은 변한 게 없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또 오는 6월이면 행복주택이 준공됩니다. 이 행정은 아니 군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는 웰가 아파트 그것도 336세대가 사는 아파트는 뒤로 하고 주공아파트 뒤쪽을 도시계획을 먼저 시공하고 그것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말이죠. 의원님, 이 의회에서도 동방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은 실장님 오늘은 제가 좀 야단을 맞는 날인 것 같은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항시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저는 바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고소도 잘 못합니다. 강만 팔아도 됩니다. 꼭안 쳐도 강만 팔아도 돼. 강파는 것도 모른다는데 무슨 그래. 두 분 이상인가 못 팔던가.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알고 있네요. 그런 있더라고. 예. 좀 전에 준비한 내용이 한번 의견을 예. 물어보신 거죠. 예.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야단 맞는데 공개적으로 너무 그러지 마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뭐라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민원성 이야기들을 이 역시 듣고 있습니다. 한 군의 의원으로서 회피성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 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워낙 각 부서가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농축산 쪽도 있겠지만 도시 계획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도시 계획 구성이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차 사업으로 준비한다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사실 방어하기도 힘들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을 청취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이렇게 서로 생활 속에서 어떤 타당성을 구분해서 판단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저는 여겨지는데 중기 쪽 4차선 공사는 사실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으로 확장됐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딥니까? 4차선 명분이 어딥니까? 원교 앞에. 네. 그래서 이제 상림 뒤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역시 또 좀 무리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4차 그 계획이 무산됐다라면 당초에 2차선에 있던 걸 4차선 확대할 게 아니고 그 역시 2차선으로 그대로 돌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엑스포를 앞두고 저희들이 한 푼이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 예산을 좀 그 일대에 지금 사실 인도 부분이나 어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좀 더 시급한 구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쪽으로 좀 고루 편성을 해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와 인도입니다. 요즘에는 도로와 인도 또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우수가 빠지는 구간 이런까지 다 생활시설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것이 추후로 볼 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들고 파고 계속 반복을 안 해도 되고 기본적인 시설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웰가나 또 중국 웰가를 떠나서 웰가가 작년 19년 한 5월경에 네. 지금 입주가 다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2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주차난도 아니지만 그쪽 도로 확보, 인도 관리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 계획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선대응을 뭐 이렇게 해서 되는가? 도시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의원님 이 방송 분량 맞추려고 너무 천천할 필요 없습니다. 좀 이게 빨리 진행해도 돼. 아 생각하면서 말. 생각하면서 그 방송 분량 맞추려고 아니. 많이 나오려고 에이. 많이 나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인기 받으려고 이런 걸 하는구만. 그래서 아니 너무 혼자 지금 다 지금 독점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청소도로 깎여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원님 자 그러면 그때인데 그러면 아니, 보통 뭐 아파트가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데인데 그래. 그럼 인도가 추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제가 보면은 행정에서도 외가 아파트 준공 시점에서부터 인도 계획이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죠. 제가 사실은 그런 줄 알았으면 그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했는가. 투자할 돈도 사실 없지만은 참 바쁩니다. 그래서 인도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입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하고는 뭐 거리가 멀지만 그런데 그 인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계획선 인근에 있는 바로 길에 붙어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게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공사가 가시화되고 있을 때 주택을 가진 어떤 특정인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고 저는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쉽게도 이제 군청에 이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좀 협조가 됐으면 좋은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러면 또 지평구 쪽에서는 왜 또 설득을 할 수 있는 아무리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됐는데 다수가 또는 교통의 흐름에 또는 국민의 안전이 좀 위협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도시계획선인가요? 그걸 이렇게 계획서를 잡을 때 그게 관계된 또 공무원이었다 하는 것이 또 한 번 더 이거는 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한번 이거 행정 사무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사법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이 다른 민간이 그 사가지고 하면 보상도 많이 요구할 것이고 하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군에서 사업하면 적정한 보상가 받고 자리를 비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안 샀을까요? 그건 진짜 그 정도 승인지명이 제가 볼 때는 모범 공무원이지. 아니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나중에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그렇지. 주변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는 이만큼 해서 이제 하겠다. 야, 이런 뽑은 공무원을 표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아니, 제가 또 실장님 갑자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은 행정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 당시만 그렇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도 그 토지 소유자들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인도 없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 전문가님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주공대 4차로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5년마다 군 관리 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과 함남군 계획조례에 그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유를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 공사는 장미 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서 도로 건너기 전에 끝나는 지점입니다. 거기 편입 부지 소유자가 아마도 4차로를 하면은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분도 구수하고 채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상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4차선으로 해야 최대한 보상을 나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행복주택 기공식에서 함양 군수와 또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의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나 하면은 이 자리에서 함께 있던 황태진 의장이 군수에게 웰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인도를 비롯한 도시계획을 준공 이전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때 군수 말씀이 내가 사업을 승인한 것도 아닌데 시공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지는 못하겠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말에 의하면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함양 군수라는 사람이 독백으로도 하기 힘든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민을 대표하는 의장에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말문이 막힐 노릇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웰가 앞 인도부터 착공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댓글이 지금 갑자기 확 폭주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댓글이 폭주를 하는데 좀 전에 그 이야기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그날 참석 안 했습니까?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사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이 공개적으로 했겠어요. 인사말 의장님이 이야기하는 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그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웰가도 웰가인데 얼마 전 사실 도시건축과장이죠. 지금은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도시건축과로 돼가지고 이관에 대해서 지금 일을 진행 중인데 작년 하반기쯤에 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웰가뿐만 아니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주택과 한마음아파트 앞쪽에도 길이 이렇게 났거든요. 앞에 옆으로 앞쪽 옆인데 앞쪽도 옆으로에서 웰가로 연결된 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고 하여튼 그쪽 교통의 흐름이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인도가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을 또 했지만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 아파트 뒤에 현대자동차대로 진곡에 넘어가는 길 그쪽에서부터 웰가하고 행복주택으로 물론 그쪽이 주 진로가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대부분 다 다니거든요. 오르막 지금 현재는 주죠. 그렇죠. 오르막길 그런데 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4차선 이게 생기더라도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지 않는 걸로 사료됩니다. 저 같아도 그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 이제 오르막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도시계획선 중에 인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웰가 쪽에 그게 관계된 토지 소유자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가처분 신청 어떤 신청에 의한 내용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쪽은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간담회 제가 질의를 직접 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분명히 돼 있었어요. 웰가 입구까지 행복주택까지. 그런데도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럼 지금 이제 또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웰가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인도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다가 차량하고 접촉 사고 나든가 사고 났어요. 그럼 이거 행정에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 전문가나 기술직도 아니지만 행정 경험으로 볼 때 만약 웰가 아파트 주민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 그걸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 책임도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교통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는 한마음 아파트 주민까지 웰가 쪽으로 도로난 옆길로 거리 이용을 하도록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완전 교통 지역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여기에 행복주택 준공에 아이들 등록까지 겹치면 문제 아주 심각해집니다. 행복주택이 준공이 안 돼서 그렇지만 외래가 336세대, 행복주택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536세대 한 집에 둘만 살아도 1000명이 됩니다. 요즘은요 가정마다 차량이 한 대씩 다 있어요. 두 대씩. 두 대씩까지는 평균 1.5대로 1.2대나 되는데 이렇게 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도가 없다. 그 과연 외래가 주민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양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빠른 대응책을 기대해 보는데 정의원의 역할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회 가서도 분명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아니 정의원이 말씀할 기회를 자꾸 주시네. 나는 왜 멈춰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유 당연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참 속이 애가 탄다 하죠. 애가 탑니다. 사실. 결정권자 위에 감시자, 견제자 그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결정권자를 자꾸 핑계? 제가 이렇게 미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회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또 전달을 할 것을 좀 소망하고 있고요. 저도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예. 자, 참 의원님, 일정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이게 법률적이가 들어가면서까지 깊이 있게 가지 못하지만은, 자, 우리가 알리는 차원에서 행정이 잘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알리는 차원에서 지금 설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남녀 함량 설전이 지금 18주년 특집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월 1회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좀 사회에 이슈되는 걸 지금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 지난 4월 28일 이제 1탄 오돌제 비밀 시작해서 2탄 시설관리공단 재추진과 드림센터 지선적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두 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함량 설전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조간함량이 함량군 주요 사업 중 불합리하고 의문이 가는 사업은 가감없이 사실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정은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희 전 실장님, 정현철 군의원님, 토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나이가 많은 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 정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술 교태 군무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주간에 걸쳐 6건의 사업에 대해 짚어보면서 이 밖에도 잘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군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량 설전을 펼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경제 위축을 비롯한 문화와 스포츠 행사 등 정상적인 활동마저도 자제해야만 하는 시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정상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2020 함량 산섬 엑스포를 4개월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성공적인 개최가 된다면 함량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국에 드높이고 잘 사는 함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시는 사업 이익 번창과 함께 건강하시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잠식되는 듯 했으나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 국민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산불이 기승을 부려서 우리 78%가 산악지 우리 함량으로서는 살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잠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네네. 우리 지자체에서는 15일부터 저희들 실내 경기장이나 실내 체육시설도 공개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지를 했거든요. 그게 또 중단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꼭 코로나가 잠식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군청 입구에 나오는데 왜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 영웅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저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믿고 있고요. 의회와 집행부관의 기관대 기관인데 기관의 내부적으로의 소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기관대 기관끼리도 저희들이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으로 우리 국민 행복 정진에 이바지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아까 공무원들이 뭐 잘 안 하고 일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러더만 공무원 영웅이라고. 영웅 맞죠? 에이, 그만 공무원은 저는 그래 안 했잖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도 들은 이야기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니 이제 공식적인 토론은 주제에 관련 토론을 마치고 지금 우리 디프리도 영상으로 계속 나갈 겁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디프리가 더 재밌습니다. 디프리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공식적인 주간암면 창간 18주년 특집 함양설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암면 일반사를 맡은 최영입니다. 디프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숨 쉬어도 돼요? 지금 이제 3회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전이나 이름으로 이렇게 함양에서 좀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오늘 많은 댓글도 올리고 했는데 이 댓글 중에서 한 3가지만 이제 다룰 건데 우리 부산에서 우리 정세훈 국장님이 이 꼼수의 연소 해가지고 지금 올려왔는데 빨리 함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우리 뭐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리얼해서 이거는 좀 다루기가 우리 바로 댓글 달았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믿으나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믿으나 발휘를 못해. 예, 지휘자가 지휘를 잘 못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 3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댓글 중에서 서춘수 군수가 몇 프로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지 묻고 싶다. 현재 군수 지지도는 얼마쯤 될까? 설마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니지? 함양군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군수 지지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나머지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가네. 밝힐까요 그냥? 어이 밝히면 안 되지. 예. 그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것 중에서 주간 함양 창간 18주년 특집 함양 설전을 생방으로 들었다. 함양에서 이런 시도를 하다니 놀랍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론도 재밌게 들었다. 앞으로도 주간 함양 이런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주길 바란다. 우리 자아자찬 같습니다. 우리 이게 PD가 일부러 이거 자아자찬을 아니 우리도 그러면 좀 소위 말해서 정말로 쌩을 넣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치는 홍보인데 정치는 홍보인데 우리 저쪽에 부산에 우리 안 봤습니다. 정치는 홍보. 예. 아니 코로나로 요즘 방독면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 방독면 쓰고 오시면 되지. 이거 하나 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공평. 함양군이 잘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함양군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본다. 함양군 관계자나 패널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 다음에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에서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요. 좀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하자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군민의회 해결책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함양군을 대표하는 군수님 아닌가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함중교차로 사업은 어쩜 그렇게 서두르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세요. 좀 주민들이 어느 부분이 더 불편하고 위험한지 보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하여튼 뭐 디플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아까 군수님 몇 프로 지지 당선됐습니까? 그걸 외울 수 있나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럼 함양 군수님 지금 지지율은 얼마쯤 될까요? 가만은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 정도. 넘어야. 절반 있는 건데 가만히 넘어야. 그러니까 그 소망. 아, 소망, 희망상. 그런데 아까 그보다도 자꾸 그런 것보다도 아까 방독면 이야기 하셨는데 네.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가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도 안 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야단 맞을 수 있거든. 마스크 가져오셨어요? 아, 저 있는데 네.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는데 왜 제가 이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들어올 때 손소독제 싹 하고 옷 싹 뿌리고 양치까지 딱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장도 하셔놓고 와 그럴 때. 그래, 혼자서 아니 잘 화장을 보려고 했잖아. 아니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아니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제가 피부가 좀 약해서 이제 좀 자, 이제 잘 나오려고 이제 보니까 더 이상 내용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들려주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자, 대표님 그 방금 읽으신 거는 어디서 출처를 하신 거죠? 댓글 그걸 안내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출처. 이거는 우리 카톡으로 톡하고 이런 걸 발췌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자기 출처를 밝히지 말라고 톡으로 해서 올린 걸. 그럼 개인 카톡으로 온 내용입니다라고 설명. 네. 이 내용은 자기가 출처를 밝히지 말려고 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개인 카톡으로 온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세 건 다. 이거 제가 해가지고 또 한 건은 분관계자 같습니다. 한 건은 공관계자가 보낸 겁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주변에서 들은 평가가 있을까요? 피드백이나 들으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이 썰전이 나가고 나서. 저보고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아. 그거는 이 방송국 탓이거든요. 저는 목소리 크지 원래. 그게 아니고 의원님이 좀 보니까 약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든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 아니 나는 말을 못해. 나는 저 6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급적인 공무원을 편에 서가지고 내가 굉장히 경험이 있으니까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아니 공무원 출신이 왜 그러냐고 이런 후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구체적인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해를 하긴 하더라고. 저도 좀 지리에 사실대로 사실의 근거에 맞춰서 이제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 회의록이나 회의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없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없거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이라고 분명히 밝히거든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얘가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또 남한테 전달하면 그걸 확대 해석할 수 있고. 그럼 나쁜 놈 되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뒤에 또 차고다루고 하고. 자, 이 상황으로 댓글 또 한번 더. 댓글 네. 맞습니다. 이야, 방송할 때 메이크업은 기본이랍니다. 이게 못하는 사람이 잘 보십시오. 방송할 때 시청자를 위한 메이크업은 기본이랍니다. 아니 방송국에 가면 나도 몇 번 가봤는데 해줘요. 근데 집에서 하고 오시잖아.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그 선크림 정도는. 그래, 방송을 해야 되는 게 평소에 하는 게잖아. 우리 평소. 알겠습니다. 그렇다. 공식적인 방송 마쳐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함양 창간 18주년 특집 함양설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국민이 부리면 달려옵니다. 함양설전은. 자,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